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5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조사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연구 문제의 의의와 조사의 필요성, 연구 문제를 정하고 조사의 필요성을 하는 건 연구 문제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연구 문제 단계고 나머지는 조사 설계에 포함될 내용이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 연구 문제의 의의, 조사의 필요성은 연구 문제 단계다라고 포인트 잡으시기 바랍니다. 152번 갑니다. 연가설 나왔네요. 연가설 뭐뭐와 관계없을 것이다. 우연임을 말하는 가설이다. 우연히 가수 우연히의 우연히가 있죠.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이런 또 우연히가 부른 우연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우연히 연가설을 만났다. 연가설입니다. 우연히 연가설. 여기서 잠깐 조심할 건요. 관계없음은 맞는데 변수간 관계없음이 검증된 가설은 아닙니다. 관계없을 것이다래요. 검증된 가설은 아닙니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153번 갑니다.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분석법은 신문책 일기. 신문책 일기는 뭐라겠어요? 간접자료라겠죠. 간접자료, 직접자료, 삑사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핵심 포인트, 삑사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간접자료다, 직접자료가 아니다. 간접자료이기 때문에 뭐예요? 조사자의 주관적 개입이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자료니까. 그래서 조사자의 주관적 개입이 들어가지 않는 거 2차 자료라고 합니다. 2차 자료. 간접 자료다라고 보시고요. 뭐 질문지법은 문서화된 그렇죠. 면접법은 구두 그렇죠. 관찰법은 뭐 그렇죠. 비관여적 조사는 기존의 기록물이 아니라 역사자료 등을 부정합니다. 기존의 기록물이나 역사 자료 이것도 관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주관적 의견이 개입되지 않죠. 비관여적 조사나 간접 자료나 비관여적 조사나 간접 자료나 주관적 조사자의 주관적 의견, 주관적 개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143번 갑니다. 후기 실증주의 과학 철학이에요. 지식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 후기 실증주의의 과학적 철학은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 가설의 의미하고도 비슷하죠.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체크 포인트하고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153번 갑니다.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가정폭력이 독립변수가 되고요. 우울증이 종속변수가 되겠네요. 이럴 때 이 연구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 여기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도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매개변수라고 하죠. 매개변수는 없죠. 그래서 매개변수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156번 갑니다. 윤리의 이건 뭐 상식이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한다. 이거 당연히 윤리적이죠. 이건 점수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157번 갑니다. 다음 연구 상황에서 이것도 뭐 번데기 문제입니다. 뻔해요. 1번 후쿠시마 원전 유출이 지역 주민의 삶에 초래한 변화를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자료가 부족하대요. 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자료를 찾든지 탐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탐색적 연구다. 158번 갑니다. 가설 나왔네요. 옳은 거 기억, 니은이네요. 이론적 배경을 가져야 한다. 딱 떨어지죠. 변수간 관계를 가정한다. 딱 떨어지죠. 이건 말장난이에요. 연구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가설을 구성해야겠죠. 왠지 그럴듯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연구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가설 구성을 하는 것이다. 이게 삑사리죠. 앞뒤가 바뀌었네요. 가설은요. 창의적 해석이 아닙니다. 가설은 그럴 것이다. 객관적으로 웬만큼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창의적 해석이 아니라 논리적 해석이다. 포인트 잡고요. 그래서 리을드 삑사리입니다. 159번 가보시죠. 종단 요구 쭉 가는 거지 한 사람이요.
질적 연구라고 하는데요. 옳지 않는 것, 일정 기간 변화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동년 일정 쭉 한 사람을 통해서 쭉 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패널 조사라고 합니다. 동년배 집단 연구가 아니라 패널 조사다라고 보고요. 시간 흐름에 따른 측정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 추적과 관리 때문에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 건 뭐예요? 종단 연구다. 일정 주기별 변화 연구에 대해서 조사는 경향 연구다. 주기별 인구 변화, 주기별 나오면 경향성, 경향 연구다. 동년배 집단 연구는 언제나 동일한 대상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동년배 집단, 뭐 10세, 20세 이런 동년배들인 대상이 나이는 뭐 10세, 20세지만 사람은 이 집단의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 동일한 대상은 안 될 수도 있다. 체크 포인트시고요. 동년배 집단, 경향조사, 패널조사 다 종단 연구에 해당됩니다. 160번 가보시죠. 다음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관의 노노 케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40명을 무작위로 골랐다는 겁니다. 20명씩 두 집단은 나누고 한 집단은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이 있네요.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웃기지 마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통제 집단 있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죠. 아주 쉽죠. 알면 쉬워요. 너무 어렵게 갈 거 없어요. Here and now. 지금 미술관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봐. 조사로는 쉬운디? 이런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161번으로 가보시죠. 단일 사례 설계의 개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이런 거 보고 단일 사례 설계가 또 뭐요? 내용도 겁나게 또 힘든데 기초선 뭐고 경향성은 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거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그냥 쭉 읽다 보면요. 뭐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삑사리가. 그 삑사리만 찾으면 돼요. 먼저 정답 체크해 볼까요? 개입 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개입을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개입을 한겨 안 한겨? 안 한 거죠. 개입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똑같은데 뭘 개입 효과가 있어요. 개입 효과가 있다가 판단한다. 뭘 있어요?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최초의 변화가 발생하면 개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최초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그럼 최초의 변화가 발생했으면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국어 문제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맞을 수 있어요. 답 나왔잖아요. 얼마큼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할 때 개입 후 변화의 파동이 심하면 판단이요. 그렇구나. 기초선이 불안정할 경우 기초선의 경향성을 이용해 통계적으로 개입 효과를 판단. 그렇구나. 기초선이 불안정하니까. 기초선의 경향선으로 하는 거 그렇구나. 갑자기 또 경향선 하니까 또 호남선이 생각이 나네요. 호남선 하니까 또 경부선도 생각나네요. 그냥 별거 없다는 겁니다. Nothing.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기초선이 개입 기간까지 경향선을 통해서 시각적 개입을. 그렇구나. 그렇구나. 쉽잖아요. 거저먹을 수 있어요. 162번 갑니다. 실험 설계 이것도 뭐 번데기 문제예요. 일반화하면 뭐예요? 외적 타당도. 내적은 아닌 거구나. 삑사리. 우연한 사건의 내적 타당도 부정력. 그렇게 미칠 수 있고. 그렇구나. 사정 점수가 매우 높은 집단을. 그렇구나. 쉽잖아요. 163번 갑니다. 내용 분석에 하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역자적 분석과 같은 시계열 분석이 어려움이 있다. 내용 분석하는데 뭐가 어려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광희, 노연, 숙경년, 정순원철, 고순 왕짝 시대별로 연대별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역사는 흐른다. 시계열 파악할 수 있죠. 어려움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어려움 없습니다. 다음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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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끝. 164번 갑니다.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연구자들이 재현하기가 용이하다. 뭘 용이해요? 질적 연구. 도를 아십니까? 이건 뭐 도를 아는신가 물어보는 그놈만 알 거 아니에요. 이놈하고 저놈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현하기가 용이한 건 과학적 데이터 딱 떨어지는 양적 연구가 용이하죠. 질적 연구 용이하지 않다. 쉽지요. 165번 갑니다. 혼합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설계 유형은 병합 설명 구축 실험 구축 없습니다.
구축 대신 뭐가 들어가요? 탐색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병합, 설명, 탐색, 실험이다. 이건 단순 암기하시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166번 갑니다. 측정의 신뢰도, 신뢰도 같냐 안 같냐, 타당도 맞냐 안 맞냐, 옳은 것은 신뢰도는 일관성, 간량은 일관성 딱 떨어지죠. 1번 답이구나. 나머지는 뭐 측정도의 문항수가 적으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게 낮아지겠죠. 검사, 재검사 방법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겠죠. 편향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 비체계적이 아니라 체계적이죠. 체계적 오류다.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타당도가 높아진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 한다. 왜? 신뢰도는 같냐 안 같냐고,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니까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다른데 겹칠 수도 있고 또 안 겹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167번 갑니다. A대학의 전체 재학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부담이 제일 적게 드는 거 온라인이죠. 그래서 온라인 조사다. 168번 갑니다. 다음 변수의 측정 수준을 고려하여 변수의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건 아주 기본 문제 쉽습니다. 장애 유형 이름이죠. 명명, 명목 적두고요. 등록 기간, 개월수, 기간, 개월수, 연령, 나이, 뭐 이런 시간, 이런 건 다 비율입니다. 시간, 기간, 연령 다 비율이다. 비율이고요. 상중하 순서지요. 서열이다. 169번 갑니다. 다음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키워드를 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빈곤 노인을 위한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의 노인 사례 담당자에게 의뢰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회복지관 노인 사례 담당자에게. 의도적으로 했죠. 의도적 표집이죠. 딱 나오죠. 170번 갑니다. 설문지 작성 관한 설명,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나온 것 또 나옵니다. 신뢰도 작성을 위해서 질문지들은 가능한 서로 가깝게 배치한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비스무리한 유형들은 가깝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배치한다. 그래서 정답 5번 가깝게 배치하는 애가 삑살입니다. 서로 멀리 배치한다. 개연성 질문은 사고의 흐름에 따라 배치한다. 개연성이니까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민감한 주제나 주관식 질문은 설문지 뒷부분에 한다라고 보고요. 171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측정되는 개념 나왔네요. 그러면 뒤에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개념 나오면 개념 구성 타당도다. 개념 구성 째찌뽕. 172번 갑니다. 또 여기서 갑자기 교수님 얘는 뭐예요 하면 그 삑살이에요. 개념 구성 째찌뽕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도 또 잔소리 갑니다. 개념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볼 시간 없습니다. 뭐하러 읽어봐요. 답 나왔는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걱정은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불신지옥 믿음천국. 걱정 염려는 주께 맡기시고요. 믿음천국 답 찍고 들어가십시오. 하십시오.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합격의 영광은 여러분 것입니다. 172번 가시오. 확률 표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확률 표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비확률 표집이 있죠. 비확률 표집. 도를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질적 연구죠. 이건 비확률이죠. 확률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질적 연구는 도를 아십니까? 이거는 비확률 표집이다. 딱 떨어지죠. 나머지들은 이렇구나라고 보고요. 173갑니다. 측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 오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코딩 왜곡은 체계적 오류를 발생한다. 코딩 왜곡은 자료 분석할 때 하는 겁니다. 체계적 오류와 관계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뭔 어떤 의미예요? 그냥 아무거나 붙여놓은 건데 출제자가 헷갈리라고. 코딩 왜곡은 자료 분석할 때 쓰는 거다. 체계적 오류랑 관계없다라고 보고요. 익명의 응답은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한다. 익명이니까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구나. 편견 없는 단어는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한다. 편견 없는 단어, 편견이 없고 익명이면 최소화하는구나. 척도 구성 과정의 실수는 체계적 오류를 발생한다. 그렇죠. 실수니까. 174번 갑니다. 다음 연구 주제를 검증하기 위한 변수 나왔네요. 이거 개념을 알면 쉽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독립변수고 삶의 만족이 종속이네요. 근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나왔네요. 그러면 뭐예요? 아르바이트 경험은
독립이죠. 아르바이트 경험이 몇 번 있냐 이거예요. 몇 번. 횟수가 나오겠죠.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이건 뭐예요? 빈도수를 알겠죠. 그래서 독립변수 재변값이다라고 보고요. 175번 가보시죠. 질적 연구 방법과 적절한 연구 주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요. 기역, 디귿, 니을이 바르고 니은이 삑살이네요. 참여행동 연구, 참여행동하겠죠. 참여행동 이론이 연구니까 말 그대로 참여행동하는 거 연구입니다. 이혼 가족이 경험한 가족 해체 사례를 사례 나왔네요. 이건 뭐예요? 사례 연구죠. 지가 다 써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공부 겁나게 쉬워요. 이거 국어 문제예요. 조사론. 사례는 사례 연구다. 참여행동 연구 아니다. 그래서 현상학, 늙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다. 현상학적. 그래서 칼 로저스가 주장했죠. 주관적 경험, here and now 인생에 대해서 늙어간다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here and now 통찰력과도 관계 있습니다. 근거 이론, 지속적 비교 기법을 근거는 비교 기법이다. 생애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삶의 중요한 삶의 중요한 전생에 산 나오면 생애사다라고 보고요. 176번 갑니다. 사회가격 특성 이것도 인문학 국어 문제입니다. 관찰 대상과 관찰자가 분명히 구분된다. 분명히 절대로 무조건 항상 뭐뭐만 불가능 뭐 이런 거 나오면 삑살입니다. 답 나왔죠. 뭔지 모르지만 답은 3번이다. 177번 갑니다. 사회과학은 뭐예요? 우리 사회복지학. 우리 사회복지학은 응용과학이죠. 사회복지학은 응용과학이다. 티귿이 삑살이네요.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이건 꼭 외우세요. 사회복지학은 뭐예요? 응용과학이다. 순수과학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사회복지학은 사회문제에 대한 당연하겠죠. 사회과학은 사회복지 당연하겠죠.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이 당연하겠죠. 178번 갑니다. 양쪽 조사와 질적 조사의 비교를 옳지 않은 것은 삑살을 찾으면 됩니다. 질적 조사에 대한 양쪽 이건 귀납법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연역법이죠. 연역법. 귀납적 연역법이니까 갑자기 나오나요?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테스형 인생이 왜 세상이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쏙구라 테스형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요. 귀납법 연역법. 귀납법은요 풀어가는 겁니다. A는 어떻고 B는 어떻고 C는 어떻고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A 요새 많이 우울하죠. B 요새 일이 잘 안 풀리죠. C 요새 잠을 못 자죠. D 시골집에 대추나무 있죠. 대추나무에 없는데요. 대추나무 뿌리가 살아있을 겁니다. 그 시골집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 지내는데 100만 원 들어갑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 지랄 하는 게 귀납법이에요. 연역법은요. 앞대가리에 팍 치는 겁니다. 투괄식. 그래서 투괄식. 정답 3번 딱 치고 정답 2번 딱 치고 들어가는 게 연역법이에요. 우리는 연역법이 좋아요. 정답 딱 치고 들어가고 딱 치니까 데이터가 딱 나오죠. 그래서 질적 조사에 양쪽 조사에는 귀납법이 아니라 양쪽은 연역법이다. 양쪽이 뭐예요? 점수 맞추는 거예요. 합격하려면 뭐요? 정답 앞대가리부터 딱 찍어라 이거예요. 그게 연역법이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쉽습니다. 179번 갑니다. 이것도 뭐 우리 많이 했죠. 문제를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보고서 작성한다. 한 문제 거저 먹고요. 180번 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변수 독립변수 앞에 오면 앞선자 선행변수다.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고 독립변수의 결과가 중간다리예요. 결과이기도 하고 얘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얘하고 영향을 미치고 얘하고 영향을 미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매개체, 매개변이죠. 다른 변수에 의존하지만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끄트머리죠. 끄트머리 뭐예요? 종속이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이에요. 매개변인도 영향을 미치고 외생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외생변수는 뭐라고 했어요? 당구용어 겐세이 변수다. 겐세이 혼란을 주는 변수다. 제3의 변수다. 통제 변수다. 그래서
자르는 거, 자르는 변, 영양가가 별로 없는, 영향을 미치지만 영양가가 없는 건 외생변수, 영양가가 있는 건 매개변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이해하면 깊이 들어가면 한두 것도 없어요. 그냥 영양가가 있다, 매개, 영양가 없는 통제변수다, 외생변수도. 그래서 미치는 제3의 변수, 제3의 변수는 뭐예요? 겐세이 변수, 통제변수를 외생변수라고 한다. 181번 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조사 유형을 모두 나열한 것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조사를 했대네요. 이건 뭐예요? 종단 연구네요. 종단 연구, 종료, 패널 조사, 경향 조사, 동료묘 조사가 있죠. 딱 떨어집니다. 182번 갑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인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가 결국 원인은 뭐예요? 독립 변수죠. 결과는 뭐예요? 종속 변수죠. 원인과 종속의 다른 변수의 개입 조건을 통제하여야 한다. 통제하는 걸 통제 변수, 제3의 변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외생 변수라고 하죠. 외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확률 표집해야죠. 그리고 표본 크기는 크게 해야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83번 갑니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항수를 높여야겠죠. 적을 수가. 이것도 뭐 맨날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문제는 똑같이 않더라도 이 문항은 계속 써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항만 체크하면요. 변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요. 답 나왔으니까 나머지 몰라도 되죠. 뭐 심심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측정 대상에 값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그렇구나. 이론적 모델과 뭐 그렇구나. 사건이나 현장 뭐 그렇구나. 뭐 명목 그렇구나. 쉽지 않습니까? 184번 갑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조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척 봐도 압니다. 척도, 기억, 디귿, 리을이고 니은이 삑살이네요. 리커트 척도 우리 겁나게 많이 나왔죠. 리커트는 뭐예요? 순서 서열 척도죠. 비율 척도가 아니라 서열 척도다. 명목 척도는 응답 번째 서열이 없는 척도다. 그래서 이름이니까요.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는 척도다. 절대 0점이 있다. 비율 절대 0점이 없다. 등간. 서열 척도는 변주의 속성에 따라 일정한 범주를 분류한다. 그렇구나. 딱 떨어집니다. 185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측정하고자 하는 타당도. 연구자는 새로 개발한 우울 척도 A와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 척도 B예요. 상관관계를 산출했다. 상관관계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매우 낮았어요. 별로 관계없는 것들의 변수가 해봤더니 상관관계가 매우 낮았다. 이거 뭐예요? 구성타당도 중에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면 수렴타당도, 관계없는 것들이 상관관계가 낮다 그러면 변별타당도라고 하죠. 변별타당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판별타당도라고 하죠. 그래서 판별타당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요. 186번 갑니다. 신뢰도 측정하는 방법, 재검사법, 대항법, 판본법, 내적 일관성 분석법 뭐 다 대항법은요. 검사, 재검사법, 재검사법 A라는 검사를 똑같이 했는데 이해했더니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더라. 뭐 성숙 요인 효과, 검사 요인 성숙, 연습, 이월 효과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래서 똑같이 만들게 A 문항을 A 다시로 대안을 만들어야겠다. 이걸 뭐라 그래요? 동형검사 신뢰도죠. 이게 대안법이에요. 그래서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다 신뢰도입니다. 모두 해당된다. 189번 갑니다. 187번이죠? 그렇죠. 이거 쉽죠? 양극단, 친절한, 불친절한, 행복한, 불행한, 양극단, 어휘적, 분합 척도다. 단수 남깁니다. 188번 갑니다. 표본 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인문학 문제예요.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의외로 겁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조사론 파이널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의외로 조사론은 국어 문제다 강조했습니다. 국어 문제예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표본의 크기가 증가하면 표본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객관성이 확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는 줄어들겠죠. 오차가 커진다. 아니죠. 줄어들죠. 왜? 표본의 크기가 증가했으니까 객관성이 확보됐으니까 데이터 값이 객관적으로 확보됐으니까. 이 문학 쉽죠.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시간과 비용이 많. 그렇죠. 실내 수준을 높이려면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실내 수준을 높이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야겠죠. 표본의 크기가 크면 신뢰도가 높으니까 오차는 줄어들겠죠. 국어 문제 아니에요. 쉽습니다. 189번 갑니다. 질적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본 추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질적 조사는 비확률 표직입니다. 그러면 질적 조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양쪽 조사가 있겠죠. 양쪽 조사는 뭐예요? 확률 표집입니다. 확률 표집 네 가지 있죠. 단층, 집계, 단순 무선 표집, 충합 표집, 집납 표집, 계층적 표집. 계층적 표집을 계통적 표집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양쪽 조사 찾으면 되겠죠. 아, 집납은 양적이구나. 답 딱 나왔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190번 갑니다.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기억, 리을이 옳지 않은 거네요. 기존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가 무제한이 아니죠. 제한적이죠. 기존 자료니까요.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질적 조사이기 때문에 가설 검증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하여튼 중간 띄기가 제일 좋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선정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자들의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1번 갑니다.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 설계 모두 그런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실험 설계. 솔로몬 사집단 아주 완벽한 검사죠. 통제 집단 4호 검사니까 통제 집단 설정했죠. 단일은 아니고 끝. 아주 쉽습니다. 192번 갑니다. 단일 사례 설계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B 설계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 개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입했죠. 개입 효과가 있구나. 단순하게 넘어가고요. 나머지 버리면 됩니다. 너무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인지 돌아버려요. 193번 갑니다. 외적 타당도를 제어하는 요인을 옳은 것은 연구 참여자의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를 조회한 요인이구나. 한 꼭지 빡 잡고 나오면 이것만 나옵니다. 얘는 버려야 됩니다. 194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거 이론은 개념화라는 말이 나오면 개, 축, 선에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이죠. 개념화, 범주화를 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개방 코딩입니다. 근데 범주화들 간의 하위 체계, 범주들 간의 관계를 하위 체계를 알아보는 거, 틀에 맞추는 거, 이건 축 코딩입니다. 틀, 축. 우리 틀을 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축 코딩이다. 선택 코딩은 정규화라는 말이 나오면 선택 코딩입니다. 그럼 정규화 나오면 선택 코딩, 개념화 나오면 개방 코딩, 축 코딩 나오면 틀 또는 범주들의 하위 체계. 이런 포인트 잡으시고요. 195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설명하는 표준 추출. 뭐 어쩌고 저쩌고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다 임의 추출, 임의적이다. 임의 나오면 뭐예요? 임의적으로 활동했다. 임의 활동 끝. 쉽습니다. 196번 갑니다. 질적 조사의 엄격성을 높이는 거. 기억, 디귿, 리을이네요. 표준화된 척도의 사용. 표준화된 척도의 사용은 양쪽 조사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질적이죠. 표준화 양적이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197번 갑니다. 초점 집단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네요. 익명의 전문가 나오면 익명의 전문가 나오면 뭐예요? 델타의 기법이다. 델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198번 합니다. 설문지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항 선택식 질문은 다항이니까 뭐예요?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는 이것도 인문학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예요. 초등학교 2학년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괜히 영어 외우는 사람 딱 게토레이 조진스키. 결국은 조사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본 상식만 보면요. 문제를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행렬식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기본 상식적인 내용 체크하면 되겠구나. 199번 갑니다. 실험 설계 이것도 어려운데요. 천만의 말씀 안 어려워요. 왜? 정답이 있거든요. 다중시계열 설계는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
뭐뭐 않는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삑사리겠죠. 옳지 않으니까. 다중시계열 설계는 복수시계열 설계라고도 해서 유사실험 설계입니다. 유사실험 설계의 한 유형은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뭐 아니다. 이게 딱 must 하면 대부분 삑사리를 확률이 큽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뭐뭐만 절대로 항상 무조건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뭐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삑사리입니다. 할 수도 있다라고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이거 읽어보지 마시오. 하세요. 이것도 분명히 읽어보고 해석하고 어렵네. 이거 읽어보고 어려우면 또 어렵네. 이거 읽어보고 또 어렵네. 이거 또 안 나와요. 진짜 재수 없어서 이러고 나왔다. 그냥 틀려주세요. 이런 건 하나 틀려도 제가 장담하는데요. 조선은 파이널 강의만 들으면 패치기도 60은 넘어요. 이런 건 뭐하러 공부하려고 시간 낭비. 이거 외울 시간에 차라리 인행사 한 번 더 보는 게 더 점수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뭐하러 쓸데없이 이런 거 갖고 시간 뺏깁니까? 에너지 뺏기고 시간 뺏기고 소모적 에너지입니다. 버리십시오. 얘만 체크 포인트 하고요. 200번 갑니다. 서베이 남았네요. 서베이 기형 전화조사는 무작위 표준 추출이 가능하다. 가능하겠죠.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 당연히 면접조사 비용 많이 들겠죠. 이거 많이 나왔잖아요. 우편조사는 심층규명이 쉽다. 우편조사는 심층규명이 뭐예요? 어렵겠죠. 왜? 우편이니까. 배포조사는 응답 환경을 통제하기가 쉽다. 배포조사는 응답자가 응답 내용을 기입할 때 조사자가 그곳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어렵겠죠. 통제하기가 쉽다, 어렵다. 왜? 그곳에 없으니까.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합격수기란입니다. 합격수기란. 그곳에 가고 싶다. 파이널 강의 3번만 들으면요. 폐지교도 조사론 60은 넘습니다. 그러면 뭐 합격이지 않습니까? 조사론 조사버리십시오. 조사버리세요. 인지를 조사버리면 안 돼요. 분석하면 인지가 조사집니다. 인지를 조사지게 하지 말고요. 인문학적으로 국어로 조사버리자. 폐지교도 60은 넘는다. 자신감 뿜뿜 하시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